우리 여러분 깨깨 바느질 손바느질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곱솔이라고 하죠. 자, 최대한 여러분이 얇고 긴 바늘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얇고 긴 바늘. 근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런 도구가 바늘 싸움을 하게 되면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 도구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얘를 먼저 바늘 귀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으시고요. 집어넣으시고요. 여기 집어넣은 후에 보면 다이아몬드 얇은 철사 안에다가 여러분이 실을 깨세요. 구멍이 넓으니까 충분히 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잡아당겨서 놓으시면 실이 아주 쉽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바늘 끼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러분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흰색 두 겹을 깨깨 바느질로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할 건데 한 겹으로 할 거고요. 자, 이런 스테이플사들은 좀 중간에 이렇게 꼬여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튕겨 주시게 되면 꼬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 이제 한 겹으로 시작을 한번 해볼 거고요. 한 겹의 깨끗이 바느질, 두 겹의 깨끗이 바느질이든 하는 방법은 똑같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완성선이 있다라고 볼게요. 완성선이 이렇게 완성선이 1cm 너비로 해서 이렇게 완성선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깨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완성선이 부분이 보이시죠? 자, 이렇게 놓고 완성선을 먼저 박는 게 아니에요. 완성선에서 한 2에서 3mm 정도 나가서 쭉 한번 바느질을 하되 이 지금 혹겹의 바느질, 우리 곱솔을 하는 바느질 자체가 이렇게 투명도가 있을 정도로 얇습니다. 얇다라는 것 자체는 얇은 실을 가지고 짜서 투명감이 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곱게 홈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홈질을 아주 곱게 완성선이 아니라 시접 쪽으로 2, 3mm 나가서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얇게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분홍색 실로 했습니다. 이게 마치 흰색 실을 같은 색 실로 하게 되면 거의 보이지 않는 정도겠죠. 그래서 이렇게 얇게 먼저 바느질을 하시고요. 그러면 두 개가 연결이 됐겠죠, 이미. 자, 여러분이 원하는 쪽으로 일단 꺾을 거예요. 그래서 한복에서는 보통 외솔기라고 해서 한쪽으로 꺾는 시접솔기 방법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꺾는 방향이 있죠. 그래서 앞하고 뒤하고 연결할 때는 보통 뒤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뒤쪽으로 시접을 꺾어서 넘기게 됩니다. 이렇게 얇게 홈질을 촘촘하게 하셔야 그 다음 바느질에서 똑같이 촘촘하게 하면 이제 그 방법을 유지해서 실이 풀리지 않고 얇은 시접을 갖게 되는 곱솔 바느질 방법이 되는 거고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얇게 한 줄을 박았어요. 완성선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박았으면 저는 이제 뒤쪽으로 꺾는다라고 생각하고 뒤쪽. 자, 내가 박은 바느질이 그 뒤쪽 꺾는 쪽 방향에서 보일 수 있게끔 꺾으세요. 중간이 아니라 자, 안쪽으로 이렇게 꺾는 방향 쪽으로 봤을 때 이 바느땀이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꺾고요. 자, 꺾은 상태에서 바느땀 살짝 보이는 그 바로 아래 최대한 가까이에서 여러분이 여기를 다시 한번 박아주시면 돼요. 이제 이 방법은 재봉틀에서도 마찬가지로 재봉틀에서 하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그 다음에 더 촘촘하게 하니까 이제 풀리거나 그런 것들을 더 막아낼 수가 있겠죠. 일단 만약에 재봉틀을 사용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라면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얇게, 아주 얇게 지금 사실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얇게 거의 그 올과 올 사이를 여러분이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니까 훨씬 속도도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번을 박았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박은 부분을 아주 바짝 잘라낼 거예요. 그래서 아주 촘촘하게 박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아주 바짝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잘라서 여기는 지금 아직 안 한 부분이잖아요. 이제 한번 볼게요. 여기 잘라낼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분을 잘라서 없애주고요. 여기는 벌러져 있고 여기는 막아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만 하고 끝낸다라고 한다면 이제 손바느질 같은 경우에 두 번만 하고 끝내게 되면 아마 풀릴 거예요. 그래서 재봉틀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두 번만 하고 접어서 펼쳐서 접어서까지입니다. 펼쳐서 끝내게 되면 이렇게 겉에는 땀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한테 보이는 거는 이제 색깔이 있어서 보이겠지만 같은 색 실로 하게 되면 겉에 땀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에만 땀이 있습니다. 간혹 여러분이 박을 때 이렇게 놓고 박아서 두 번째 바느질 땀이 겉에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잘못한 거예요. 두 겹을 같이 봉제를 깨끼 바느질 혹은 곱솔이라고 하는 바느질 방법으로 솔기 처리를 할 경우에 첫 번째는 두 겹을 같이 하니까 좌우든 앞뒤든 두 겹을 같이 하게 되니까 두 겹을 받고 한쪽으로 꺾게 되죠. 한쪽으로 꺾게 되면 네 겹이 됩니다. 네 겹. 세 겹이면 여러분이 잘못한 거예요. 네 겹이 돼야 됩니다. 꼭 확인을 하시고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끝내는 방법과 한 번 더 접어서 이 부분에 잘라낸 부분을 다시 보강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이제 완벽한 건데 두꺼워질까봐 이제 그렇게 두 번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단단하게 아주 얇게 박음질을 했다면 두 번의 깻끼만으로도 충분히 지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을 할 경우에는 요 지금 한 거에 가운데 부분을 다시 한번 봉지를 하시면 돼요. 이 끝부분은 어디냐면 접힌 끝부분은 잘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른 것도 울퉁불퉁하게 잘랐나요? 똑바르고 그 다음에 바느질 가까이에 잘랐냐에 따라서 시접의 간격이 얇고 균일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꿰끼 바느질은 그렇게 해서 마치 시접 처리를 했지만 시접 처리를 안 한 것처럼 하는 게 꿰끼 솔기 방법의 그런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얇은 천의 옷감에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훨씬 옷이 깔끔하고 디자인선이 훨씬 더 잘 보이게 되겠죠. 모든 걸 뭐 다 꿰끼로 할 필요는 없지만 자기의 디자인에서 자기의 디자인을 조금 돋보여야 하는 부분에 얇은 천을 썼다면 그런 방법을 활용을 하셔서 꿰끼 바느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세 번째 박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번을 박으려고 한다면 지금 완성선에서 정말 얇게 박아내지 않는다면 3mm 이상 조금 더 떨어져야 완성선까지 닿는 그런 모습이 될 거예요. 안 그러면 완성선을 침범해서 옷이 좀 작아질 수도 있겠죠.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박은 다음에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접어서 겉에서 이렇게 펼치게 되면 절대로 겉에서는 땀이 보여서는 안 돼요. 땀이 겉으로 나와 있으면 안 되고 이거는 비치는 거지 땀이 겉으로 드러나져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비치는 겁니다. 반드시 깨끼 바느질을 한 후에 내가 실수를 했다 그러면 겉으로 땀이 보이는 거예요. 그건 잘못 박은 겁니다. 여기까지 손바느질로 하는 깨끼 바느질 방법이었습니다.